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야5당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를 포기한 책임이 심우정 검찰총장에 있다며 탄핵까지 언급하는 동시에 윤 대통령 파면을 향한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과 헌재를 향해 겁박에 휘둘리지 말고 법과 원칙을 준수하라며 한독수 총리 탄핵 심판을 조속히 선고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체포 52일 만에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은 당분간 한남동 관저에 머무르며 외부 활동을 자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분하고 담담하게 헌재의 선고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 석방 이튿날인 오늘 서울 도심 곳곳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습니다. 탄핵 찬성 측은 하루빨리 파면시키자고 주장했고 탄핵 반대 측은 탄핵 심판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13도까지 올라가는 등 전국이 포근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수도권과 충남, 광주를 중심으로 봄의 불청객인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고 이제 관심은 애초 이번 주로 예상됐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각자의 논리를 내세워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동시에 대통령 석방이라는 변수가 가져올 파급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면서 지적했던 절차적 문제를 대통령 변호인단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던 점에서 파장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우선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한 검찰을 겨냥했습니다. 법원에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책임을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물으며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야5당은 심 총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정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자 민주당은 검찰을 향한 규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항고 포기, 석방 지휘, 나란 검찰 규탄한다!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있다며 심 총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상급심의 판단을 다시 받아볼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고 내란 속에 윤석열을 풀어줬습니다. 민주당은 재판부가 구속기간의 연장을 불허했음에도 심 총장이 검사장 회의를 통해 시간을 합의한 부분을 문제 삼았습니다. 또 즉각 항고를 하지 않으면서 검찰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부분도 지적했습니다. 긴급회동을 가진 야5당 대표도 심 총장을 압박했습니다. 심 총장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을 추진하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내란죄의 주요 임무 종사자가 아니냐라는 정황이 하나가 있고 내란 사태와 관련된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직무유기, 직권남용 혐의가 확인된 것이 아니냐. 이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다만 심 총장의 사퇴 시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특정하진 않았습니다. 동시에 야5당은 심우정 총장을 공수처에 공동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히며 공세 수위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압박도 이어갔습니다. 신속한 파면만이 답이라고 강조하면서 지지층의 불안감이 확산하지 않도록 차단하는 모습입니다. 야권은 헌재 파면 결정이 나올 때까지 주말 집회에 참여하는 등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이어서 김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상의원총회를 마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촉구했습니다. 혼란을 그대로 방치하는 건 파멸에 이르는 길이라며 쟁점이 명확하고 증거가 넘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속한 윤석열 파면이 이 사태를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수습하는 방법입니다. 탄핵 심판 변론이 종결된 지 오늘로 13일째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이 모인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는 치열하게 싸워나갈 방법을 논의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매우 불안해하십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아무리 밤이 길어도 결국 새벽을 이기지는 못합니다. 야권은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파면 결정을 요구하며 내일 저녁 7시 서울 경복궁역 인근에서 열리는 장애 집회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결정 때까지 매일 시민사회와 함께 탄핵 촉구
시민 집회에 참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야 5당과 비상 공동행동에 나선 민주당은 앞으로 매일 2차례 비상의원총회를 여는 등 막판 탄핵 여론전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민주당 주장에 국민의힘은 분풀이 보복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또 검찰과 헌법재판소가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헌재에 대해서는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를 먼저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내용은 김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경고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촉구에 대해 분풀이 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와 검찰에 촉구합니다. 민주당의 겁박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법과 원칙을 준수하십시오. 그러면서 헌재에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를 서둘러 내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덕수 대행의 신속한 직무복귀가 국정안정의 제1요건입니다.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 총리의 탄핵 선고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국정 파탄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선고 결과에 상관없이 비슷한 시점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바뀌는 일이 생기면 행정부마저 대혼란에 빠진다고 덧붙였습니다. 헌재가 한 총리 탄핵을 기각해 권한대행으로 복귀할 거란 전망에 무게를 둔 발언입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와 석방으로 고조된 분위기를 대통령 탄핵 심판까지 이어가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관저로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휴식을 취했습니다. 당분간 외부 활동은 자제하고 헌재 선고 결과를 차분하고 담담하게 기다린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참모와 여권 관계자들은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전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석방 이틀째인 윤석열 대통령은 별다른 외부 일정 없이 한남동 관저에 머물렀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도 수감 생활로 큰 고생을 했으니 당분간 몸을 추스르고 외부 활동을 자제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 결과를 차분하고 담담하게 기다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헌재 선고 전까지는 최대한 절제된 모습을 이어간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특히 일각에서 제기하는 윤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 참석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실 참모진이나 여권 정치인들의 관저 방문은 잇따를 전망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소통할 수는 있습니다. 일단 참모분들부터 만나실 겁니다. 순차적으로. 그래서 또 건강 검진도 하셔야 되고요.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이 정치권 인사를 통한 관저 정치를 재개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대통령실은 휴일인 오늘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정례 수석 비서관 회의를 열어 국정 현안 등을 점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관저로 복귀한 뒤 정 실장에게 대통령실이 흔들림 없이 국정의 중심을 잘 잡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으로 인한 정치권 후폭풍이 상당합니다. 서정표 국회반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요. 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국민의힘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에서 예. 이재명 대표를 혹독하게 비판했습니다.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이재명 표 국정 파괴라는 질병이 또다시 도질 모양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민주당은 한 달에 한 번꼴로 친목 모임 하듯이 탄핵을 하는 집단입니다. 30번째, 31번째 탄핵을 한다면 그것은 민심의 철퇴로. 네, 윤상현 의원도 심우정 검찰총장이 올바른 판단을 했다면서 이 탄핵 소추 사유 자체가 안 된다고 검찰 편을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민주당의 검찰총장 이 탄핵 움직임을 어떻게 봐야 돼요? 좀 심상치 않은 겁니까? 네, 오늘 오후 국회에서 이 야5당 비상시국 원탁회의가 있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서도 그 대목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불구속 기소하기 위해서 참 애썼다며 그 흔한 초보적 산수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내란 공범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항고를 안 한 게 아니라 포기했다는 사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정한 의도에 따른 기획이 아닌가 하는. 그런데 서 기자, 실제 탄핵에 임한다면 역풍도 불 수 있잖아요. 네, 취재를 해보니까 그런 우려가 보이긴 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오전 민주당 의총이 열렸는데요. 바로 그 부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 대한 분노는 극에 달한 건 사실인데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합니다. 오늘 의총에 참석한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MBN에 지금은 대통령 탄핵 판결이 먼저다. 지금 검찰총장 탄핵이 도움이 되겠느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나왔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시기도 안 좋고 실효성도 없을 거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할까요? 일단 내일 심우정 검찰총장 출근길에 이 자진 사퇴에 대한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죠.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 그리고 이 대통령의 선고 일정 등 전반적인 상황을 본 다음에 최종 판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확실한 건 대통령 구속 취소가 나오면서 이 보수층 사이에서는 이 탄핵 기각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는 것은 민주당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탄핵 발의 시점은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의지는 상당해 보입니다. 최근에 이 검찰의 모습을 보면 무슨 동네 양아치만도 못한 그런 행태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집단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똘똘 뭉치는 분위기입니다. 네, 어제 대통령이 관저로 돌아가서 이 권성동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 등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지도부와 당 의원들을 격려했다고 하는데요. 긴 통화를 한 건 아니지만 당과 지도부가 수고했다 이런 격려 차원이 있다고 합니다. 헌재 결정 전에 지도부가 관저를 방문해서 대통령을 만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데 보수층이 더 집결할 명분이 생긴 셈입니다. 예, 앞서도 봤지만 헌재를 향한 여야의 압박이 더 거세질 것 같아요. 네, 이르면 일주일, 늦어도 2주 안에는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 정치권의 압박은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독수 먼저 선고 이런 전략으로 이번 주 내내 헌재를 압박할 것으로 보이고요. 헌재를 방문하는 형식의 압박보다는 여론전에 치중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한 중진 의원은 MBN에 이 추가 탄원서 정도의 서면 항의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기뜸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변론 재개 가능성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 대통령 선거를 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서정표 기자였습니다. 헌재의 탄핵 심판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애초 선고일은 이번 주 금요일 14일이 될 거라는 예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오늘 다시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면서 헌재도 선고의 흠결을 줄이기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할 거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최윤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종결. 이것으로 변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선고기일은 재판부 평의를 거쳐 추후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그간 법조계에서는 오는 14일 선고 가능성을 높게 점쳐왔습니다. 과거 두 건의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변론 종결 약 2주 뒤인 금요일에 결정이 선고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이후 이 시일이 늦춰질 것이란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선 변론 과정에서 여러 차례 절차적 문제를 제기한 가운데 지난 7일엔 절차적 문제를 지적한 헌법학자들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는 결론과 선고 시기를 정해놓고 달리는 것처럼 신속한 진행과 위법 불공정한 심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중대성을 강조해온 헌법재판소는 재판관들의 정리된 의견을 모으는데 한 주 더 평의를 이어갈 것이란 예상도 나옵니다. 정확한 선고 날짜는 2, 3일 전에 발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노 전 대통령은 선고 3일 전에, 박 전 대통령은 선고 이틀 전에 선고 기일이 공지됐습니다. 탄핵 심판이 선고되면 효력은 즉시 발생하는데 탄핵 소추가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되면 대통령 직무에 복귀합니다. MBN 뉴스 최윤영입니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검찰과 경찰의 이첩 요청권을 행사하며 대통령 수사를 주도해 왔습니다. 하지만 근거법이 허술한 상황에서 수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곳곳에서 적법성 논란이 불거졌고 결국 수사에 흠집을 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실 입법과 함께 공수처의 과욕이었다는 비판입니다. 황재원 기자입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할 수 있고 해당 혐의에 관련 범죄로 내란죄도 수사 가능하다고 해석했습니다. 누구에게도 수사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수사기관입니다. 초기부터 논란이던 적법성 문제는 이번에 구속을 취소한 법원이 의문을 해소해야 한다고 콕 찍어 지적하며 공수처가 무색하게 됐습니다. 공수처법에는 공수처가 피의자를 얼마 동안 구속할 수 있는지도 안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20일인 검찰의 구속 기간을 검찰과 공수처가 협의해 나눠 사용했는데 이 점도 법원이 근거 없는 행동이었고 절차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제동을 걸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도 5시간 만에 물러나면서 무용론에 스스로 불을 지폈습니다.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도 논란을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수사권이었고 또 이 영장 청구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2019년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패스트트랙을 통해 추진했던 부실한 공수처법과 공수처의 과욕이 첫 현직 대통령 강제 수사에 큰 흠집을 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직권남용, 불법 체포 혐의 등으로 오동훈 공수처장을 고발하는 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황재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남은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의 쟁점을 서남비 법조팀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예. 먼저요. 윤 대통령 석방이 탄핵 심판의 영향, 법조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영향이 없을 거라고 보고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탄핵 심판 결론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다. 예. 다만 그 선고의 시점, 여기에는 영향을 좀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 결론에 영향이 없을 거다라는 건 구속 취소 결정문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법원이 구속 취소 사유로 크게 두 가지를 언급했습니다. 구속 기한을 넘겨서 검찰이 기소했다는 문제, 그리고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입니다. 구속 기한 도과 문제는 헌재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고요. 공수처 수사권 문제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 조사를 제대로 했다면 헌재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었겠지만 이건 역시 현재는 영향이 거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 얘기는 공수처 수사 기록들이 헌재에서도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헌재가 공수처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한 게 없습니다. 예. 공수처가 윤 대통령 신병만 확보를 했지 제대로 된 조사는 한 번도 하지 못했죠. 조사가 이루어졌을 때도 윤 대통령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고요. 공수처의 대통령 안가 압수수색도 안가로 들어가지 못해서 실패했었고 통신영장은 기각이 돼서 통신 내역은 들여다보지도 못했습니다. 헌재가 증거로 채택한 공수처 수사 기록이 이렇게 없기 때문에 헌재 결론에 미칠 영향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헌재 변론 자체를 다시 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이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여권 일각에서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SNS에 탄핵 심판 변론을 다시 시작하라고 글을 올렸는데요. 그러면서 현재까지 진행된 탄핵 심판은 재판 진행과 증거 채택 과정에 많은 문제가 지적돼 왔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변론이 재개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새로 증인을 불러야 하거나 결정적 증거가 발견됐거나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변론을 추가로 열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만으로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은 현재로서는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다만 구속 취소로 인하여서 헌재가 절차적 쟁점을 좀 더 꼼꼼하게 살피게 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예, 이번처럼 절차적 문제가 있으면 안 되니까 더 꼼꼼하게 보고 그러다 보면은 선고가 늦어질 수 있다 이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재판관들도 사람인 만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인해서 심리적인 압박을 받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티끌만큼이라도 논란의 소지가 없게끔 결정문에 좀 더 꼼꼼하게 논리를 담으려고 할 겁니다. 윤 대통령 측 입장에서 보면 이번 구속 취소로 인해서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라고 주장을 한 부분이라든지 공수처가 영장 쇼핑을 한 거라든지 이러한 주장에 어느 정도 힘이 실리게 된 거죠. 헌재를 향해 절차적 문제를 제기해온 것 또한
충분히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분명히 이런 자신감이 생겼을 겁니다. 그런 만큼 헌재는 좀 더 철저하게 선고문을 작성하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선고가 다소 뒤로 늦춰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예, 형사 재판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구속 취소 결정을 한 재판부가 그 재판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대통령 측에게는 좀 유리하게 된 거 아닙니까? 준비 기일만 지금까지 한 차례 했을 뿐 아직 본격적인 공판은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금 그 재판의 결론을 예단하기는 좀 섣부릅니다. 다만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만약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공수처 수사를 위법한 수사다라고 결론을 내린다는 가정을 하고 얘기를 한다면요. 크게 2가지 정도의 경우의 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거죠? 일단 위법 수집 증거로 재판부가 제동을 걸 수 있습니다. 법원이 공수처가 불법으로 구금한 거다라고 판단을 한다면요. 그 기간에 윤 대통령에 대해서 수집한 증거들은 위법하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윤 대통령은 대부분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고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직접 조사한 결과물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다른 경우의 수 하나는 뭡니까? 공소기각 판결인데요. 재판에 넘길 일이 없었던 것으로 다시 만드는 그러한 취지의 판결인 겁니다. 형사소송법 327조를 보면 공소제기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경우 법원이 공소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번 구속 취소 결정문을 보면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나 공수처와 검찰이 구속기간을 나눠서 사용한 문제, 그리고 신병 인치 문제 등 여러 가지 절차적 문제를 꼬집었었죠. 본안 재판에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할지는 다른 문제입니다만 일단 결정문에 담긴 내용만 봐서는 재판부가 본안에서 이러한 절차적인 문제점들을 상당히 꼼꼼하게 들여다볼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예, 가정입니다. 공소기각 판결이 나게 되면 윤 대통령이 형사처벌을 받을 일 자체가 없어지는 건가요? 공소기각한 이후에 다시 기소하는 건 가능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수사를 하려고 할 것이고요.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특검을 통한 수사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남백 기자였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앞을 걸어 나올 때 경호 인력 중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인데요. 앞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죠. 경찰이 김 차장에 대해 조만간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란 전망이 나왔지만 윤 대통령 석방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구속 52일 만에 전격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이동하던 중 갑작스레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를 했습니다. 눈을 맞추며 손을 흔들고 고개를 연거푸 숙이는가 하면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밀착마크하는 이 남성, 경호처의 김성훈 차장입니다. 세 발자국의 짧은 거리를 유지하며 이따금씩 몇 마디를 건네는 모습도 포착됩니다. 이처럼 김 차장을 비롯한 경호처는 앞으로도 24시간 대통령 경호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을 수사 중인 경찰에게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 6일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동안 이들의 신병 확보에 실패했던 경찰은 힘을 받는 모양새인데 조만간 김 차장에 대한 4번째 구속영장 신청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김 차장이 대통령 경호의 필요성을 내세우며 불구속 상태로 수사받아야 한다고 항변할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네, 누구 지시로 관저진이 막았나요? 대통령 지시인가요? 지시가 아닙니다. 법률에 따라 경호 임무 수행을 한 겁니다. 경찰도 이에 맞서 김 차장 등의 주변 인물들이 윤 대통령과 말맞추기를 할 수 있다며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윤 대통령 석방으로 탄핵 찬반 집회는 다시 가열되는 분위기입니다. 서울도심 집회 현장 차례로 연결해 볼 텐데요. 먼저 찬성 집회가 열리고 있는 경복궁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최민성 기자 전해주시죠. 네, 이곳 서울 경복궁 앞에서 열린 탄핵 찬성 집회는 저녁 7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밤이 되면서 비교적 쌀쌀해졌지만 제 뒤로 형형색색의 응원봉을 흔들고 있는 수많은 시민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이틀차를 맞은 만큼 집회는 더 고조된 분위기 속에 막을 올렸습니다. 윤석열 즉각 파면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흔드는 시민들은 윤 대통령 탄핵과 더불어 재구속을 촉구했습니다. 어제부터 밤샘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퇴진 비상행동 11명의 공동대표와 함께 자리를 지키는 일부 시민들의 모습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밤 12시부터 있었습니다. 자고 일어나니까 패딩에 서리가 껴있더라고요. 탄핵 인용이 정말 절실하다고 생각하고요. 퇴진 비상행동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고발장을 전달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 파면 결정 전까지 매일 집회를 여는 긴급 비상행동 주간을 선포했습니다. 가열된 장당을 완전히 제압해야 했음에도 윤석열 재구속과 파면, 내란 세력의 청산을 위해서는 이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의 총결집이 필요합니다. 싸우기로 했습니다. 가열된 집회 분위기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전까지 식지 않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경복궁 앞에서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이번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결했던 한남동 관저업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장덕진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나와 있습니다. 관저 앞에서 진행된 집회는 오후 5시쯤 끝나고 집회 참가자들이 대부분 귀가하면서 현재 관저 앞은 한산한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이른 오전부터 지지자들은 관저 앞에 모이기 시작했는데요. 오전 10시 30분부터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도하는 예배가 진행됐습니다. 전 목사는 윤 대통령 석방 소식을 언급하며 헌법재판소를 향해 과격한 발언을 내놓았고 지지자들은 환호하기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그건 재판 하나 많아요. 헌법재판소가 뭐 딴짓했다.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여 한 칸을 날려버려요. 한 칸을. 예배가 끝난 뒤에도 일부 지지자들은 관저 앞 도로에 모여 집회를 진행했는데요. 특히 윤 대통령 석방을 환영하면서 탄핵안이 반드시 기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조건 각하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기각도 안 되고 무조건 각해. 8대0 각하가 되면 좋은데 윤석열 대통령님 화이팅! 오후까지 집회가 이어지면서 경찰은 기동대 30개 부대와 경력 1,800여 명을 투입해 현장 질서를 관리했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앞으로도 헌법재판소 인근과 관저 앞 등에서 집회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대구 염색공단 인근 하천이 온통 하얀색으로 변했습니다. 얼마 전엔 붉은색과 보라색 물이 흘렀는데요. 공단 폐수가 유출된 겁니다. 이런 일이 올해만 벌써 5번째, 결국 신고 포상금까지 걸렸습니다. 심호영 기자입니다. 대구 도심 하천이 누군가 물감을 푼 듯 하얀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옆에서 흐르는 물과 확연히 다릅니다. 수소 이온 농도는 11.58. 물고기가 살 수 없는 환경입니다. 악취 때문에 시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고 대구시에서 시정을 못하고 있고 많이 아쉽습니다. 앞선 지난달 28일에는 검정물이, 24일에는 붉은 물이 흘렀습니다. 올해만 벌써 5번째. 127개 업체가 모인 대구 염색공단에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구시와 지방환경청이 조사에 나섰지만 무단 방류한 업체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냥 갈로 오래된 누수다. 원인 못 찾는다. 이 말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자체에서나 환경청이 더 적극적으로 해서 밝혀내야 되죠. 대구시는 폐수가 전량 하수 처리돼 인근 금호강으로 흘러들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염색관리공단은 폐수 무단 방류를 신고한 사람에게 1,000만 원 이상의 포상금을 내걸었지만 아직 이렇다 할 성과는 없는 상황입니다.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겨우내 무거웠던 옷차림이 점점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휴일인 오늘 포근한 날씨에 거리와 공원이 북적였는데요. 야외 활동하기 전에 미세먼지 예보는 잘 챙겨보셔야겠습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얼어있던 한강에서 이제는 제트스키가 물살을 가르며 달립니다. 나들이객들은 잔디밭에 돗자리를 깔고 모여 앉아 추억을 쌓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13도를 넘으며 시민들은 올해 처음으로 야외에서 소풍을 즐겼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 친구들하고 근처 커피 한 잔 먹으러 나왔어요. 날씨 안 추워서 애들도 뛰어놀 수 있고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내일은 기온이 더 올라 서울은 14도, 대구는 15도로 포근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도 대체로 맑고 따뜻한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불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이 평년보다 2에서 3도가량 높겠고요. 다만 봄의 불청객, 초미세먼지는 주의해야 합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한강변에 서 있지만 풍속계에는 초속 1m밖에 찍히지 않습니다. 대기가 정체돼 있는 겁니다. 초미세먼지가 빠져나가지 못하며 수도권과 충청권, 전북의 초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였습니다. 초미세먼지는 모레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외출할 땐 마스크를 쓰고 귀가 후엔 바로 몸을 씻어야 합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없는 게 없는 편의점에서 이제 옷까지 팔기 시작했습니다. MZ세대에게 인기 있는 패션 브랜드와 손잡고 제품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정설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재킷과 티셔츠, 양말 등 다양한 의류가 편의점 매대에 진열돼 있습니다. MZ세대에게 인기가 많은 한 패션 브랜드와 편의점이 손잡고 선보인 제품입니다. 전국 3,000개 매장에서 24시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양말에 구멍이 나서 편의점에서 급하게 양말을 구매를 하거나 너무 추워져서 안에 속옷을 좀 구매하거나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미 편의점에서 옷을 사는 게 익숙한 뒤 한 편의점 회사는 의류로만 한 해 1,000억 원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매장 한편에 이렇게 패션 뷰티 코너를 따로 마련한 편의점도 있습니다. 일명 스트리트 패션 브랜드와 함께 내놓은 제품으로 MZ세대와 외국인 손님 공략에 나섰습니다. 편의점에 잠깐 살 게 있어가지고 들렀는데 옆에 여기 옷 같은 것들도 보여가지고 구경했는데 디자인도 좀 괜찮은 것 같고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3만 원이 넘어가는 의류는 편의점 제품 중 가격대가 있는 만큼 객단가도 높일 수 있습니다. 국내 편의점 시장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주요 고객층인 2030 세대를 겨냥한 새로운 시도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설민입니다. 사람을 닮은 로봇 휴머노이드가 자동차를 만드는 시대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필요한 부품을 찾아주고 복잡한 조립도 도와준다고 하는데요. 실제 투입이 가능해지면 자동차 생산비를 확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세계의 수많은 자동차 부품 중 필요한 것을 찾아와 달라고 부탁해봤습니다. 그 부품이 놓인 선반으로 가서 모양까지 확인한 뒤 보관함으로 가져다 줍니다. 눈 역할을 하는 카메라가 장착된 얼굴이 360도 돌아가면 더 빨리 작업을 수행합니다. 작업을 하던 중 실수를 하면 뒤로 물러나 잠시 생각한 뒤 다시 도전합니다. 현대차 그룹의 로봇 계열사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연내 공장 투입을 앞두고 열심히 학습 중인 올류 아틀라스의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Sequencing is a logistics task in the automotive manufacturing world that was created in order to allow manufacturers to produce many different customizations and variations of vehicles.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앞다퉈 휴머노이드 로봇을 생산 라인에 투입하기 위해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로봇이 부품을 옮기는 것 같은 단순 반복 작업을 대신해주면 자동차 생산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테슬라는 이미 옵티머스 2대를 공장에 투입해 배터리를 분류하는 작업을 맡겼고 BMW도 피규어 02의 자동차 부품 조립 테스트를 끝내고 실제 투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The cost of products and services will decline dramatically, and basically anyone will be able to have any products and services they want.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은 10년 뒤 55조 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자동차 기업들까지 가세하면서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러닝 열풍이 이어지면서 이색 마라톤 코스를 찾아다니는 마니아들이 늘고 있는데요. 오늘 경남 거제에선 한려수도의 절경을 만끽하며 해안도로를 달리는 MBN 블루레이스 마라톤 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박상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출발! 출발 신호가 떨어지자마자 참가자들이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아마추어 동호회원부터 엄마 아빠 손을 잡고 나온 아이들까지 각자의 체력에 맞춰 하프와 10km, 5km 코스를 달립니다. 파이팅! 올해는 지난해보다 1000명 정도 많은 3000여 명이 대회에 출전했습니다. 저는 지금 10km 코스를 달리고 있는데요. 출발지인 운동장만 벗어나면 보시는 것처럼 탁 트인 바다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코스 대부분이 한려수도의 풍광을 감상할 수 있는 해안도로입니다. 참가자들은 산뜻한 봄 기운과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대회를 즐깁니다. 날씨도 너무 좋고 바다를 보면서 달리니까 너무 상쾌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마침내 다다른 결승점. 기록보다는 완주했다는 성취감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연습할 때보다 이렇게 같이 다 뛰어보니까 더 빨리 뛰어지는 것 같고 저는 다 완주해서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2022년 코로나19 종식을 기원하는 희망 레이스로 시작한 MBN 마라톤 대회는 올해부터 블루레이스 거제라는 이름으로 새 출발을 알렸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어제 시범 경기 첫날 최다 관중 신기록을 쓴 프로야구가 오늘 무려 7만 명이 넘는 관중을 끌어모으며 하루 만에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아직 시범 경기인데 이 정도면 올 시즌도 충분히 1000만 관중을 돌파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최형규 기자입니다. 이틀 연속 꽉 찬 청주를 시작으로 오늘 열린 시범 경기에서는 5경기 중 무려 3경기나 매진되며 정규리그 못지않은 열기를 뿜었습니다. 오늘 하루 관중만 무려 7만 명이 넘었고 주말 동안 약 14만 명이 몰리며 뜨겁게 달아오른 야구장 곳곳에서는 화력쇼가 펼쳐졌습니다. 대구에서는 삼성이 1회 말 박병호가 SSG 선발 김광현을 상대로 2점짜리 홈런포를 외야 관중의 글러브에 직접 배달하는 것을 시작으로 6회에는 대거 넉 점을 뽑아내며 SSG를 7대0으로 완파했습니다. 시범 경기라고 무색할 만큼 정말 많은 관중들이 찾아와 주셨는데 선수들은 이렇게 가득 찬 경기장에서 뛸 때가 가장 행복한 것 같습니다. 이틀 연속 7천 명이 넘는 관중이 몰린 창원에서도 홈팀 NC의 타선이 불을 뿜었습니다. 1회에는 김주원이 왼쪽 담장을, 6회에는 박민호가 오른쪽 담장을 넘기는 투런포를 각각 때려내며 키움을 7대2로 꺾었습니다. KT와 두산은 각각 LG와 하나를 누르고 시범 경기 2연승을 달렸고 기아와 롯데는 팽팽한 투수전 끝에 0대0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하루하루 봄 기운이 짙어지는 요즘입니다. 내일도 낮 동안에는 15도 안팎까지 올라서 더욱 온화하겠습니다.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옷차림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서풍을 타고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내일도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할 텐데요. 수도권과 충남, 전북 지역은 종일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중부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내일 밤부터 제주도에는 비가 시작돼서 모레 새벽까지 남해안과 제주도로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상 3도로 출발해서 한낮 기온은 14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지방 낮 기온도 광주와 전주, 대구가 15도 안팎까지 올라서 온화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에는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